네, 가상화폐 주간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은 블록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제가 네. 지금 저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얘기가 이번 주에도 이제 또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BR 인덱스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BR 인덱스는 40.78포인트로 시작해서 5.17포인트 하락하며 35.6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미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윙클보스 형제가 네. 현재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기각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네크 솔리드X의 지금 비트코인 ETF까지 원래는 8월 16일 날 승인이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심사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9월 30일로 승인을 연기하면서 시장이 과도하게 급락하는 현재 모습을 조금 그러네요.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목요일 날 너무 많이 빠진 다음에 금요일에는 기술적인 반등을 잠시 보이기는 했지만 네. 토요일 날 다시 되돌림 현상을 보이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ETF 승인 보류가 좀 되면서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 BR 인덱스도 좀 총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군요. 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흐름을 보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거의 다 하락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BR 인덱스에 지금 저희가 30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덴타코인을 제외하고서는 29개 종목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덴타코인은 한 주간 3.37% 유일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16%대 하락을 보였고요. 이더리움 20.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27%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주초에는 비트코인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도 7,000달러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연기가 되면서 금요일 날이랑 토요일 날 해서 6,150달러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가격이 조금은 상승을 하면서 6,3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회복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기는 했으나 네. 중국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만큼 8,2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부분만큼은 전부 다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으나 비트코인 나홀로 독주하면서 제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보이면서 지금 이더리움 또한 330달러대 밑으로 거래되고 있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혼자 독주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보였었는데 이번 네. 주에는 이 비트코인마저 하락하면서 네. 다른 종목들과 함께 커플링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군요. 네, 자, 맞습니다. 현물 시장 흐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선물 시장의 흐름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선물 시장은 어땠습니까? 뭐 현물하고 네. 당연히 비슷하게 또 그렇겠죠? 비트코인 선물 또한 네. 가격이 현재 빠지게 되었고요. 295달러 하락하면서 CME 거래소 8월물 6,16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CBOE 거래소도 이제 흐름은 비슷하고요. 282.5달러 하락하면서 현재 6,19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지금 하락 추세는 상당히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더욱이 CBOE 거래소의 이제 8월물 만기가 저희 광복절인 1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 기간을 앞두고서 가격 상승에는 상당히 좀 제한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추세의 반전을 이뤄낼 만한 모멘텀은 현재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현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이 좀 예상된다. 네,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자, 가상화폐 지난주 흐름과 선물 시장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슈를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가상화폐 시장이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네. 방금 전에 방송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바네크 앤 솔리드X의 이제 비트코인 ETF 신청 기간이 9월 30일로 연기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원래는 6월 말에 이제 신청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자부터 45일 뒤인 현재 8월 16일 날 비트코인 ETF 승인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사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증권거래법에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현재 9월 30일까지 딜레이 됐다라는 소식이 현재 전해졌고요. 네. 그러나 이렇게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거절이 된 것도 아니고 물론 중요한 ETF권이긴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건 조금 안타깝다. 거절은 아니고 연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에 조금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제도권 내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안 좋은 소식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급락하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또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스탁 서비스를 이제 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상당히 호재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현재 블룸버그 통신이 이제 골드만삭스 또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대신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제공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신뢰도가 높은 골드만삭스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기존의 기관 투자들이 상당히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움직임은 물론 이렇게 최근에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를 준비하고 있고 수탁 서비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는 골드만삭스에 좀 반대되는 입장이죠. We expect future Bitcoin price declin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스크도 준비하고 수탁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현재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반대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견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화폐에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장의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암호화폐는 이러한 전통적인 화폐처럼 기능을 100%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견은 좀 반대로 하면서요. 네. 그래도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견은 좀 하락할 것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향후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가격에는 분명히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해외 이슈 살펴봤는데요. 이제 네. 3세대 블록체인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어떤 이슈입니까? 1세대 블록체인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2세대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암호화폐를 꼽을 수가 있는데 3세대 블록체인의 주인으로는 현재 확장성, 즉 속도가 빠르고 많은 네. 거래량을 처리하는 암호화폐가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3세대 경쟁자 중 하나인 엘프가 이번에 테스트넷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초당 14,968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 굉장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현재 자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3세대 블록체인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굉장히 많이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프 같은 경우는 GitHub라는 사이트에다가 코드까지 공개하고 있어서 누구든지 이 속도를 똑같이 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즉 랩탑이나 데스크탑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테스트넷 결과라고 보이고요. 2019년도 1월 달에 메인넷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환경 조건은 싱글노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싱글노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복수 네. 노드에서 어떻게 결합이 되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추가 소식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국내 이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제 업비트에 대한 소식이고요. 네. 5월 11일 날 대차대조표에 대한 조작과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했다라는 혐의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는 지금 유진 회계법인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와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일치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업비트 측의 공식적인 입장도 없었고요. 검찰의 이제 정확한 입장 발표는 없었지만 8월 3일 날 정확하게 업비트에서 명시를 하면서 두나무가 이제 모 업체거든요.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서는 현금은 현재 127%에 해당되는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고요.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100%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103%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혼란을 가중시켰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조속히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물론 조금 많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네. 맞지만 그래도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업비트 거래소 감사 결과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좀 보안성이 점점 철저해진다면 가상화폐 시장도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준비도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업계와 프로젝트들도
성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나가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지난주 동향 살펴봤고요. 김원규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